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오전 6시 12분입니다. 참 힘드네요. 체력적으로. 아휴,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죠. 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시장이 또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다고 또 막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가능성 충분히 우리가 예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시기가 올 테니까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근데 좀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가 뭐 목표하는 가격대까지는 얼마든지 또 금방 올라갈 수 있겠죠. 오늘은 뉴스가 아직 뜨기 전 시간이라서 우리 또 오랜만에 매일경제 신문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네. IMF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2.3%로 또 하향을 했다.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 그러니까 은행에다 넣는 게 이득인 게 경제 성장률보다 이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은행에 저축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투자자산들한테 이제 돈 도는 게 아니라 은행 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은행에 돈 넣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그냥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집이라도 사든지, 집은 코인만큼은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물론 부동산도 안 좋다고 보면서 왜 집을 사라고 하느냐. 집이랑 코인이랑 개념이 조금 다르죠. 물론 집도 부동산도 투자성, 투기성 자산으로 보시는 분들과는 이게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집은 이 집값 떨어지고 저 집값 떨어지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출을 많이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코인 많이 버셨던 분들 중에서 집을 사시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다. 저축을 해라.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보자.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려왔었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반등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막 크게 욕심부려서 풀배팅해서 먹을 수준의 반등이 아니라 올리신 분들은 탈출해야 될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 제가 책임을 져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진작에 말 좀 잘 듣든가. 그렇잖아요. 왜 그런 과거에 했던 말들은 듣기 싫은 말들은 안 듣고 오른다는 말만 듣고 싶어요. 그죠? 자, 어쨌든 23년까지 기다리세요. 그때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올 여름에 대한 반등은 지금 꽤나 많이 등장을 했었고 저는 이미 최근에 손절이 조금 쳤거든요. 8,800만원 후반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갔다가 바로 손절을 쳐서 조금 줄어가지고 25%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손절 칠 때 있어요. 네. 30% 정도 찍었었는데 아쉽다. 그러니까 한 달 만이에요. 네. 뭐 큰 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한번 또 늘려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트는 조금 있다가 보면서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렇죠. 네. 규정 노조 임금 올려 당연하죠. 근데 이거 좀 정치적인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또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기아차 노조는 뭐 커버를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쌍용자동차의 토레스인가요? 와, 마감해 놓은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만.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데요. 물론 기술적으로 뭐 옛날 것도 쓰고 사골 미션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은데 사실 뭐 사골 미션이라 해도 타월 없이 오래 썼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한 것 같더라고요. 쌍용차 노조도 참 안타까웠었는데 뭐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업 고기 없는 콧소리 뭡니까? 7만원대인가요? 뭐 이건 좀 이렇게 뉴스를 보면 참 그 광고성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다 보면 좀 짜증이 나죠. 자, 일단은 지금 항공업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대한항공을 25,000원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꽤 오래전부터 추천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네요. 그쵸? 기름값이 너무 비싸.
이걸 어떻게 아무리 개인적으로 그게 좋아도 펀더멘탈이 좋아도 전체적인 그런 글로벌한 그런 금융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되어버리면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항공주 그런 계속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막 떡상 떡락 이런 것보다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걸로 전략을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25,000원에서 뭐 오른다더니 나 오른다로만 한 적 없다. 500, 5,000원 정도에 노려볼만 하다 그랬지. 비슷한 말인가? 근데 이제 거기서 풀베팅을 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해서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왜? 떨어질 때 사잖아요. 그쵸? 그 반전한 바닥을 내가 샀던 가격보다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도둑놈 심보거든. 부동산. 네. 규제 풀렸는데 분양가 못 지킨다. 마피 줄줄이. 그쵸? 네. 그래요. 제가 이걸 살려고 했었었는데 좀 무리해서라도 안 사길 잘했죠. 마이너스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또 해서 벌어가지고 요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나중에 또 좋은 신축 건물로 이사를 가면 되겠죠. 위치도 좀 더 좋고 지금 살고 있는 위치도 참 좋은 것 같은데 곱버스만 잔뜩 샀네. 자, 개미가 인버스를 샀답니다. 아이고, 인버스에 장투하는 인간들은 제정신 아닌 거예요. 자, 장투하실 분들은, 네, 정말 5년 이상 장투하실 분들은 사셔도 괜찮다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시 같은 경우는 싸니까. 물론 한국 경제가 나중에 안 좋아질 거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약간 확신 정도를 하고 있어요. 뭐 인구 분포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다른 뭐 변수, 뭐 북한에 대한 통일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030년 정도까지 한국의 경쟁력 상당할 거거든.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2030년 이내로 보시고 장투하실 분들은 사셔도 돼요. 3,000포인트까지 갈 거야. 그쵸? 근데 이제 내가 당장 이렇게 막 떨어진다고 막 인버스를 사가지고 존버를 하겠다? 얘들 다 죽을 겁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인버스 존버는 그냥 제정신 아닌 거예요. 미친 것들이거든요. 네. 짐승도 아니고 이건 제가 정신 나간 애들이요.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물가를 이렇게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이거는 불과 뭐 1, 2년 정도. 지금 이미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쵸. 몰라 뭐 이게 이 사람들이 인버스가 오른다는 건 그거 뭐지 증시가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빠진다고 해서 이걸 팔 수 있을까? 아닐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뭐 단타 정도는 치셔도 됐습니다. 단타 정도는 뭐 치시는 건 말이지 않겠습니다. 손절 주고 사는 거야 뭐 말이지 않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두나무 디지털 자산 위기 확산 속 투자자 보호에 올인하다. 뭐 열심히 거래 수수료. 그래 업비트가 그래도 운영하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제가 글로벌 거래소들 막 다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업비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냥 순수하게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게 그게 제일 믿을만해요. 저는 그래요. 뭐 코인 그 BNB 코인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글로벌 거래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 지금 말 한마디 한번 해보시지. 님이 뭘 아냐고. 현대자동차랑 막 제가 시총 비교하면서 얘기 드렸더니 뭐 글로벌한 바이낸스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막 곱주시던 분들 계시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안 그런가? 거래소는 거래소다워야죠. 거래소에서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돈을 극단적으로 뽑아먹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이제 업비트는 그냥 수수료 장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이걸로 이렇게 성에 차겠냐마는 그죠? 성에 나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래도 그냥 그래도 뭐 표면적으로나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피트 화이팅. 네, 빗썸은 조금 야같고 너무 좀 장사 소관이 좀, 그래도 걔들도 지수주 장사긴 한데, 네, 그렇게 하고. 그래요. 네, 요 정도. 빗썸 얘네들은 이 A 사장은 그 빗썸을 팔아먹으려고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덩치 키워가지고 막 직원 짠뜩 늘려갖고 막 그 덩치 그거 막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했었었는데, 만년자짜 K뱅크 흑자 전환시키고 기업공개 도전. K뱅크가 비트랑 이제 제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흑자 전환이 됐다고 하니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그 경기 불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중소 그 은행들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그냥 망하게 나라가 두진 않겠죠. 그렇죠. 네. 코인 작업 세탁 북한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런 것도 북한에서 많이 해킹해갔습니다. 알고는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요거 북한에서 상당히 많이 해킹을 해갔습니다. 코인이 비칸이 많아요, 중국이랑.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고 우리는 트레이딩 뷰 넘어가겠습니다. 별 짓을 다 해봤어요. 뭐 하냐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멘트를 참 생각했었는데 까먹었네. 뭐 그냥 가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네. 미국 환율 역시나 1,3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1,440원 정도까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1,440에서 만개가 50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이 좀 크게 할 만한 게 한 번 더 남았죠.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내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또 0.75? 아니면 0.5. 아직도 저는 0.5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0.5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그다음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기준금리가 2.5%가 되겠죠. 2.5%. 그래. 2.5% 사실 높은 건 아닌데. 초저금리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제 막 미치겠는 거지. 초저금리 사회에서 자산 가격이 버블이 일어났던 거고, 뭐 버블이 빠진다고 했을 때 뭐 기다마 드무셨던 분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셨을 거고요. 뭐 저는 많진 않더라도 또 정말 개차반 같은 살던 그런 빚더미에 살던 그런 사람에서 그래도 이제 사람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아무튼 요 정도 아직 열려 있다. 그리고 더 가더라도 사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러시아에서 지금 압박을 좀 놓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가스를 좀 개간을 잠궈버리는 그런 압박을 놓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응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러시아를 응원하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 집안 싸움이거든요. 같은 나라였거든. 옛날 소련.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이게 러시아에서 그냥 완전 친러였다가 얘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EU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러시아가 빡친 거지. 왜냐면 러시아가 소련에서 이제 분할을 하면서 미국이랑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유럽의 동진, EU의 동진과 나토의 동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지금 소련을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국이랑 이런 유럽 애들이 계속 동진을 한단 말이야. 폴란드도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화가 나는 거지. 는 명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 때문이다. 결국은 돈 때문이고 돈 때문에 정제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또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국제 정세라는 건 연준의 금리 인상도 돈 때문이고 러시아의 침략도 돈 때문이고 중국의 1대1로 사업도 돈 때문이다. 결국은 다 돈 때문이다. 금융전쟁입니다. 무역전쟁에서 이제 금융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전쟁이 돈 때문이라는 이유는 당장 전쟁을 치르면 자국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건 푸틴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있으면 미국의 패권에 계속 도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달러의 지배력이 워낙 강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미국이 달러의 버블을 끄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할 거라는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 부담과 리스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목적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그 가스 러시아의 가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흔히 100년치 지구상에 뭐 좀 할 때 그 정도 저거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스의 계산을 루블화, 러시아의 화폐로 하게 되면서 루블화의 지배력을 높여서 자기네들 그걸 팔면서 이제 달러의 지배력이 강해졌던 게 기름값 때문이거든요. 아까 전에 이런 말씀 글 읽어주셨는데 이거 옛날 제가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상식이에요. 이제는 범주에서. 그래서 루블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중국과 이미 손을 잡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시장이죠. 미국이 지금 GDP가 1등이긴 하지만 인구로 따지면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중국의 평균 GDP가 $10,000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2090년쯤이었나요? $10,000 찍고 급격하게 올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GDP는 $30,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균 360만 원 정도 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버네. 부럽네. 평균이요? 와, 씨, 갑자기 자괴감 드네요. 이렇게 고생해도 여러분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 세금 내는 것까지 합쳐서 360입니다. 어쨌든 그걸 손을 잡게 되면서 지금 인도랑도 샤바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인도가 러시아 쪽으로 손을 잡게 된다면 아마 미국은 힘이 많이 빠질 겁니다. 유럽이 미국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표면적으로 정체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미국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스를 판다고요? 미국 애들요, 자기 나라에서 자급자족할 만큼의 양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갖다 업어줄 만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설계를 했던 것 같고 중국은 그 와중에 이제 그 러시아와 손잡고 그리고 히토류죠.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가장 메인 이제 90% 거의 100%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합친 거의 100%에 가까워요. 미국이 자원을 대준다고요? 전 세계 지배력이 10%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세계 정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냐, 뭐 중국,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양쪽 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매력적이라서 한국을 함부로 다루지 못할 만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친미, 친러, 친중이 아니라고요. 친한국이 돼야 돼요. 친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뭐 친한이고 친미고 친러고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 군사적으로 미국과 좀 다소 친하게 지내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아이고야 내가 유럽 애들처럼 텐션을 갖다 애매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유럽 애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뭐 얘기는 좀 길어졌었는데 그렇게 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요. 기름값을 항상 봤었어야 됐어. 기름값 흔들릴 거라 그랬죠. 뭐 누구냐 그쪽에 거기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뭐 안 됐다고 기름값 오를 거라미 흔들릴 거라고. 별거 볼 거 없어. 이거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못 맞춘다고. 이 가격대에 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름값은 제가 뭐 크게 뭐 이제는 크게 뭐 볼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140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꺾여버렸어요. 금리를 세게 올리면서. 그래서 $140를 듣고 또 여기서 롱친 그런 사람은 없겠죠. 네. 볼벤 상단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롱치는 건 아니고 가면 나고 오히려 가면 꺾이는 걸 보고 숏을 박는 게 차라리 낫겠고요.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는 걸 보고 뭐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뭐 변동을 할 만한 그런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그게 뭐 아마 조금 오를 것 같아. $100 근처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정도고요. 가스가 이번에 조금 쏘았더라고요. 네. 자, 가스도 쏘고 피레침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여드릴까? 이건 뭐 뻔하잖아. 저기 보시면 가스 차트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가스 차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피레침 꼭꼭 오르르륵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여기 몇 분 차트인가요? 한번 볼까? 내추럴 가스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9인가요? 네. 1시간 봉? 그쵸?
쪼르르. 엄청 쉽죠? 그쵸? 봐봐요. 9.5에서 쪼르르 빠지죠. 아유. 잠시만요.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가스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여기서 고점 신호를 낼 가능성 조금 더 가더라도 이제는 요거를 갖다가 기존으로 이제 고점 신호를 잡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좀 싸질 저렴해질 가능성, 기름값이 조금씩 이제 안정화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린 이유는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지적의 물가가,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들이 이제 뭐 빡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의 그런 글로벌한 그러니까 거시경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전 싸질 겁니다. 물론 이게 싸진다고 하는 게 싸지는 게 아니라 돈이 쪼그라드니까 가치가 자칫 줄어드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는 더 높을 거예요. 그쵸?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면서 좀 글로벌 경제를 한번 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도장이 나오죠. 그렇죠. 나와요. 만약에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강하게 말씀드려. 만약에, 1500,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던 자리이겠는데, 그냥 올라가긴 했는데, 1500. 그러니까 지금, 제가 7월 말에란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이제는 7월 말보다는 8월 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저점을 보려면. 그래서, 요거 간등히 한번 등장을 했고, 이게 오게 된다면 여기서 강하게 잡아보세요. 이건 잡아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코스피는 조금 다르니까 논의를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조금 달라요. 움직임이. 코스피도 만약에 2100 정도 오게 된다면 잡아보세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빠지면은 강하게 잡아야 돼요. 이게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바로 넘어가죠. 빠르게 이번에는 정신. 우리는 비트코인이 메인이잖아. 결국은 여러분들 이거 듣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도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 상승이 여름 반등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몰라요. 하지만 올라갈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돈 벌어서 기분 좋았지만 모습 자체가 계속 이거 찝찝한데 한 번 더 빠졌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달고 다녔거든요. 맞죠? 그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한 일장까지 3,500에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차 목표까지 도달을 했고 여기서 계좌 관리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또 매수하셨던 부분 바본 거고. 자, 지금 상황에서는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 마세요.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 차트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날을 예상하셔야 돼요. 날을. 내가 어떻게 할 거다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림이 상상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빠지면 좀 살 거예요. 제가 어제도 좀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1800만원 조금 낮게 잡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잘 안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조금 자극적으로 제목을 조금 뽑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멘트에서 16,000불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좀 강하게 매수를 잡아볼 자리가. 그래서 16,000불 정도 전후 혹은 살짝 밑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묻지마 매수 하셔도 좋습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온다면입니다. 가정법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게 상승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언급을 제가 제형 방법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쯤에서 타점 매수를 걸어놨다가 여기 그죠? 요쯤에서 걸어놨다가 여기쯤이었나? 여기서 걸어 2,600만원 2,860만원 정도였으니 걸어놨다가 반등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기다렸다 해서 반등에 손절해버렸어요. 손절해버리고 그건 이제 아주 작은 이제 정찰병까지는 아니고 한 소대 정도 되는 그런 비중인데 손절해버렸고 지금 하락의 모습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더 하락이 좀 더 강해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은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11,200불. 그러니까 요거 노리고 굳이 다탈 치셔야 하겠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역시나 이렇게 뚫을 때 가세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건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요 추세 뚫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등을 요거 보고 이렇게 노리잖아요. 요거 노리고, 요거 보고 눌림목 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고 노리는데, 뚫을 때 가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뚫을 때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요걸 보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 양봉이 나와야 뭐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적으로 시그널적인 요소는 지금 거래가 살짝 증가되면서 나쁘지는 않은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2만불까지도 일단 열어두시고 드시되, 열어둔다는 말 올 거다. 제발 이거 좀 트라우마 걸리겠어? 열어둔다는 건 가능성 있다. 이걸 염두하고 여러분들 매매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차 정찰만 딱 받고 기다리든지, 그죠? 여기서 열어두고 2차 정찰, 2차 특공대까지 받고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뚫는 거 보고 가시는 게 맞다고 반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갈 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 그렇지, 이 멘트였다. 오늘은 부제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요 추세를 돌파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요 추세는 글쎄 어쨌든 요 안에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 아래를 하락하지 않고는 한 3,500 정도까지 아래를 확인하고 가면은 4천만원 정도까지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장투가 가능한 존이다. 묻지마 매수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묻어두셔도 돼요. 좀 단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더 빠지더라도 묻어두세요. 묻어두시면 무조건 뒤에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잡스러운 알트 말고 비트나 이런 것들을 좀 묻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나의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좀 오차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역시나 뭐 달러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걸 그냥 뚫고 가느냐라는 부분이 두 개 문제가 될 텐데, 그냥 가면 한 3,500 정도, 그리고 밀렸다가 2,000 이렇게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4천만원 정도까지 열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뒤쪽 그림을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뒤쪽 그림이 나오면 좀 뭔가 개운해져요. 개운해. 에헤. 그리고 이 웨이브를 사실 안전하게 하실 분은 이 웨이브도 덤비지 마시고 여기서 덤비시면 됩니다. 어허. 오케이. 그리고 만약 이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시장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정을 좀 할게요. 7월 말에 나오는 모습, 요 모습이 나왔을 때 좀 급여가 좀 작아질 수 있겠고요. 일단 8월 달은 좀 줄 필요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이제 좀 정정이 구체적으로 날짜가 좀 잡히는 7월 말이라고 했다고 8월 말로 말 바꾼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제 한쌤이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일 시나리오다. 다 퍼드려 버렸네.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딱히 퀀텀이 호재가 있습니다. 네, 퀀텀이 하드포크랑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뭐 이게 울리신 분이 계셔서 힘드실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네, 정말 그분도 참 속상하게 해요. 잘 안 되죠. 잘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평당 2억인가 여긴가. 왜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는 걸까? 그리고 샀으면 왜 손절을 하지 않는 걸까? 난 이게 되게 궁금해. 퀀텀 나쁘지 않습니다. 요번 주도가 퀀텀과 이오스 중국계 코인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이오스도 지금 꽤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많이 가봤자 뭐 한 2-3천원 정도겠지. 그래도 2-3천원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2배인데.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나중에 차트를 좀 보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생방송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비트 대장의 사이클에 맞게끔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뭐 분봉이나 이런 거 보고 하시기 좀 그렇고,
좀 이제는 조금 쉬셨다가 제가 쉰다는 표현을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썼잖아요. 좀 쉬었다가 뭐 수립이 나오면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넘어야 돼. 내가 얘를 넘어가야 되거든. 얘를 넘어가려면 좀 버티다가 그냥 가더라도 한 번 더, 그러니까 가더라도 한 번 더 깨질 것 같아. 저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깨지고 가시 가면 큰 거 간다고. 이거라고. 그냥 가면 요거고요. 요런 거고요. 이게 되시죠? 그냥 가면 요런 거. 깨지고 가면 이런 거. 그럼 우린 이건 먹으면 되잖아. 그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깰 때 심하게 깨면 안 돼요. 빨리 그냥 톡 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뭐 굉장히 뭐 더 빠진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샀던 그런 바보짓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렸던 사람이 여기서 또 살 거거든. 그런 바보짓은 하면 안 되고요. 정찰 네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30% 정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량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물량에서 채우든지 말든지. 그럼 이제는 각 회 손절가를 잡아야지 뭐. 그 로스컷을 그럼 뭐 수익 남는 거 다시 이제 좀 약수익으로 끝나겠죠. 그렇죠. 실력 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쉬워 죽겠는 사람도 10% 정도 정찰 박아주면 되는 거고, 끝이나. 박아둔 사람은 추매를 하는 거 아니야. 특공대는요, 이걸 다 뚜들 맞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올라올 때 오케이 확인했네. 그럼 내가 특공대를 탈출시켜서 다시 특공대 투입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투입할 건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공대는 탈출하면 그때 전략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심려치 마시고,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 0.75를 할지 0.5를 할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드리는데 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금리가 크게 오르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아마 약하게 올릴 거예요. 금리를 안 올린다가 아니라 약하게 천천히 0.25씩 올리다가 아마 연말쯤 되면 이제 내년이죠. 침체 분위기라면서 뭐 금리를 0으로 한번 올렸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다가 내년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금리를 다시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금리 인하하면서 다시 점점 경기가 살아나면서 내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말, 2024년 접어들 때쯤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경제가 쭉 증시나 이런 것도 쭉 천천히 교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 견적이에요.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3년 하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집도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 조금 빠르지 않을까 싶기는. 집도 그때쯤, 그래 되면은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도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금리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뭐 변동금리로 하셔도 그마방 괜찮을 거라고 생각. 이미 좀 싸질 만큼 싸졌을 테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매 터지는 경우가 한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경매는 잘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30% 싸게 사면 나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 정도를 설계를 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세계전쟁이라는 약간 그 특수한 타이틀이 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변수들은 세계전쟁이 설마 일어나겠습니까? 금융전쟁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몰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